안녕하세요. 당신의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평생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번 듯한 내 집 한 채 딱 마련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쓸 돈이 없어서 통장은 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요. 이게 바로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현상인데요. 오늘 이 답답한 현실을 확 깨부수고 평생 월급을 만들어줄 아주 튼튼한 4개의 기둥을 세우는 법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시작부터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시는데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구처럼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은퇴 후에 국민연금이 내 월급을 대체해주는 비율, 이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확실한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은퇴의 불편한 현실을 딱 직시하고요. 이어서 평생 월급을 만들어줄 4개의 기둥을 하나씩 아주 튼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기초가 되는 3층 연금부터 똑똑한 투자법, 잠자고 있는 우리 집을 깨우는 법, 그리고 진짜 무서운 세금 폭탄을 피하는 비법까지.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10년 실행계획도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기둥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땅부터 확인해야겠죠? 바로 은퇴의 불편한 진실, 자산은 분명 있는데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가구 자산의 무려 78%, 와, 거의 80%가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집값은 수억 원일지 몰라도 당장 이번 달 생활비 내고 병원 가고 할 때 쓸 수 있는 숨 쉬는 돈, 즉 현금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진행자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전문가들은 보통 2인 가구 기준으로 적정한 노후 생활비를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국민연금을 합쳐서 월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 바로 이 숫자, 매달 200만 원의 현금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 구멍을 메우지 못하면요. 결국 평생 모은 집을 팔거나 소중한 다른 자산을 헐값에 팔아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 매달 200만 원이라는 구멍을 메우기 위한 첫 번째 기둥을 세워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핵심이죠. 바로 튼튼한 현금 흐름의 기초, 3층 연금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노후 현금 흐름도 똑같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1층 국민연금, 그리고 회사가 도와주는 2층 퇴직연금, 바로 IRP죠. 마지막으로 내가 스스로 챙기는 3층 개인연금, 연금저축까지. 이 3층 건물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야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진행자님, 그런데 1층인 국민연금부터 벌써 고민이 생겨요. 주변 사람들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깎이더라도 일찍 받는 게 낫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기다렸다가 더 많이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대체 뭐가 맞는 말이죠? 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짧고 굵게 받을 거냐, 아니면 가늘고 길게 받을 거냐, 이 문제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일찍 받으면 당장의 소득 공백은 해결되지만 평생 할인된 금액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늦게 받으면 기다리는 동안에 힘들지만 평생 할증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나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내가 72세는 넘게 살 것 같다? 그러면 조기 수령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만약 내가 84세 이상 건강하게 살 자신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연기 수령이 받는 총액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결국 이 선택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달려있는 셈이죠. 자, 3층 연금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다면 이제 두 번째 기둥을 세울 차례입니다. 바로 투자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는 전략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 투자는 자산을 막 불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이게 유일한 목표여야 합니다.
핵심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겁니다. 원금이라는 이 거위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요. 거위가 매달 낳아주는 황금알, 즉 배당금이나 이자로 생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우량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SCHD나 매달 월세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주는 리얼티 인컴 같은 자산들이 바로 그런 든든한 거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든든한데요. 그런데 진행자님, 솔직히 좀 궁금한 게 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원금이 대체 얼마나 필요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상품마다 수익률이 다르겠지만 대략 연 4% 정도의 배당을 기대한다면 월 100만 원, 그러니까 연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약 3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헉 소리 나는 큰 돈이죠. 하지만 기억나시나요? 우리 자산의 78%가 집에 묶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묶여있는 자산의 일부를 이렇게 일하는 자산으로 옮기는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하우스리치 캐시푸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잠자고 있는 우리 집을 평생 월급 통장으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아니, 집을 활용하라니. 그럼 집을 팔거나 평수를 줄여서 이사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든 집을 떠나기는 정말 싫은데요. 아닙니다. 바로 그럴 때 필요한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내 집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받는 제도예요. 소유권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나중에 집값이 연금으로 받은 총액보다 훨씬 많이 올라도 그 남는 돈은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합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5억 원이라고 할 때 60세에 가입하면 매달 약 1,00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뒤인 70세에 가입한다면 월 수령액은 149만 원으로 훌쩍 늘어나고요. 묶여있던 부동산 자산을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카드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튼튼한 기둥을 세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애써 만든 소중한 현금 흐름이 세금과 건보료로 줄줄 새는 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방어의 기술입니다. 아, 맞아요, 진행자님.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보면 월급 받을 때보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더 무섭다고들 하세요. 직장 다닐 땐 회사가 절반 내줬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대체 왜 그런 건가요? 바로 이 숫자, 연 2천만 원이라는 함정 때문입니다. 이자나 배랑 같은 금융소득이 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넘는 순간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높은 세율로 세금 폭탄을 맞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도 이 소득이 포함되면서 건보료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과 건보료 두 곳에서 동시에 얻어맞는 셈이라 은퇴자에게는 정말 재앙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세 방패만 잘 활용하시면 돼요. 첫째,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로 비과세 혜택을 챙기고요. 둘째,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소득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아까 말한 그 무서운 2천만 원 기준과 상관없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명의로 자산을 잘 쪼개서 각자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4개의 기둥을 세우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쫙 엮어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10년 계획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퇴 준비는 마라톤과 같아요. 이 로드맵을 한번 보세요. 50대 초반, 은퇴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을 땐 연금저축과 IRP에 최대한 납입해서 세액공제와 노후자금,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50대 후반에는 본격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시작해서 황금알 낳는 거위를 키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60세 이후 드디어 우리가 세운 4개의 기둥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불안 없는 노후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뗄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은퇴 준비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입니다. 삼칙연금, 배당투자, 주택연금이라는 3개의 수도꼭지를 활짝 틀고 절세라는 밸브로 새누물을 꽉 막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볼까요? 지금 바로 내 연금저축 앱을 열어서 잔고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당신의 노후를 바꿀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설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당기다TV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